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감사를 하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를 하고 국조실에서 조사를 하고 경찰에 다시 수사 의뢰를 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감사원의 조사를 하고 어제까지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시 또 감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간다고 하는 건 이건 너무 무책임하다. 이건 뭔가 제가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나. 도대체 뭐를 잘못을 해서 이렇게 나를 악마화하나. 예, 우리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제법 쌀쌀하고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이라든지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또 저의 기자회견을 격려해 주시켜서 오신 시도나 또 경리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많은 그 논란과 억측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출마를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오늘 편안하게 이제 왜 다시 또 출마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원래 제가 처음에는 재임할 때 재임으로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주 훌륭한 분을 제가 만나서 미리 설명을 드려가지고 우리 체육회 수석 부회장님으로 오셔서 업무도 좀 배우시고 다음에 한번 회장에 도전을 해보십사 이렇게 간청을 드려가지고 얘기가 다 됐었는데 그분이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때 수석 부회장으로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다가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할 얘기는 우선 그렇게 다시 생각해야 된 동기, 그리고 그동안 8년 동안 제가 해오면서 했던 그 여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앞으로 또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그 제기됐던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제가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저 스스로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자님들 질문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재임으로 끝을 내려고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대한체육회가 대내 외적으로 굉장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도의시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을 어느 시점에 가졌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감사를 하고 또 그걸 기초로 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를 하고 국조실에서 조사를 하고 경찰에 다시 수사 의뢰를 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감사원의 조사를 하고 어제까지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시 또 감사를 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이 다 이 체육회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마 건국 이래 이런 일은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간다고 하는 건 이건 너무 무책임하다. 이건 뭔가 제가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보름 동안, 한 2주일 동안 역대 지금 생존해 계시는 우리 역대 회장님들을 다 2차례, 3차례씩 만나뵀습니다. 그리고 시, 군구, 시도, 각 경기 단체 관계자들, 뭐 회장님, 지도자, 선수 많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그 의견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건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우리 속된 말로 해도 너무한다. 이걸 제가 그냥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동시에 가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제가 물러날 수 있는 그런 룸이 전혀 없이 저를 코너로 이렇게 몰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 8년 동안에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1년에 평균 한 10만 킬로 다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체육회장은 월급이 없습니다. 기사도 제가 고용합니다. 유류비도 제가 냅니다. 대한체육회 어떤 돈도 제가 쓰지 않습니다. 제가 이 스포츠에 종사한 것이 25년 됐습니다. 근대오종연맹 부회장에서 시작해서 간우연맹, 수영연맹 회장을 하고 런던 올림픽, 광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장을 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습니다. 2번 다. 대한체육회 전국체전위원장 6년 했습니다. 전국을 선수들하고 함께 발로 뛰었습니다. 통합추진위원장을 했습니다. 생활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 통합을 주도해서 원만하게 마무리했고 부회장, 수석부회장, 통합초대회장, 연임을 하고 IOC연까지 했습니다. 스포츠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구할 것이 없어요. 저는 우리 체육인들한테 제가 우리 체육인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성원과 신뢰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평소에 가지고 있었어요. 통합 이후에 제가 전국을 20바퀴 돌았습니다. 전혀 이 통합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지역체육회에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다녔는데 받은 안건이 180개 정도 돼요. 그 중에서 한 130 몇 개 정도는 규정 개정 또 규정 정비 이런 것들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거를 14건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7건은 다 끝났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스포츠클럽법, 체육인 복지법, 지방체육회 시설 무상이용 다 성안됐습니다. 나머지 한 30여 건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국내적으로 진천 선수촌을 성공적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평창에 동계 훈련센터를 설립을 했고 전라남도 장흥에 체육인 인재 개발원을 연간 10만 명이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완성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에 유스 훈련 캠프, 강원도 태백에 고지 훈련을 그 확장을 위한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2024 동계 유스올림픽을 제가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우리나라가 3등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체육인 UN 총회와 같은 ANOC 총회를 2022년에 서울에서 204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IOC 회원국 206개 나라 중에서 북한과 과테말라를 빼고 다 왔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로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제가 유치를 했습니다. 스위스 로잔에
대한민국 체육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로잔의 대한체육회 대표부를 만들었습니다. 통합할 때 예산이 2천억이었습니다. 지금은 5천억대로 확장이 됐습니다. 2019년에 우리 모든 종목단체, 지금 경기연맹 모든 단체 직원들 월급이 국가가 18% 보조해 줬습니다. 나머지는 연맹에서 알아서 돈을 메꿔야 됐어요. 이거를 제가 2019년에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한 번에 1,000만 원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게는 42%, 많게는 4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100%를 채워야 되는데, 국가가 월급을 줘야 되는데, 전국의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2,8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었어요. 매년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2020년에 총리실, 대통령실을 제가 수십 번 쫓아다니면서 이목희 일자리 위원장님까지 찾아다니면서 다 정규직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뭐를 잘못을 해서 이렇게 나를 악마화하나,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아주 난립니다. 애들도 그렇고. 옆집 사람 부끄러워 죽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사필귀전이다. 시간이 가면 다 바른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들 다독거렸어요. 우리 체육 관계자들을. 그러면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가 처음에 8가지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4가지로 줄었습니다. 국조실에서 4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가 뭐냐? 선수들한테 보양 땅을 먹였다는 겁니다. 저는 보양탕 구경도 못 해봤어요. 저는 한 봉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관례적으로 선수 단장이 다 하는 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선수 단장이 그런 선수들의 영향이라든지 또는 우리 그 연맹에 또는 선수단에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돈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씁니다. 저도 가지고 갑니다. 저도 런던 올림픽 때 그때 선수단장 할 때도 뭐 2, 3억 씁니다. 자기 돈으로. 광저우 때도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선수 단장한테 보양식을 아이들한테 사줘라, 그렇게 하면서 단장을 임명했다는 겁니다. 응? 그리고 그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돈 받아본 적도 없고 구경도 못했어요. 그 단장이 바로 그 보양탕 집에다가 구자로 돈을 다 보내줬던 겁니다. 이게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걸 횡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동의를 못하는데, 그게 뭐냐면 대한체육회 JMP로 버는 돈이 있어요. 그게 올림픽이 이루어지면은 IOC로부터 홍보비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냐면 786억이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10년 동안 586억을 받았고 200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니까 마무리를 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정산을 하면서 보니까 적자 나는 거예요. 200억을 우리한테 주면 조직위원회가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체육회도 체육에 같은 다 한 몸이고, 그게 적자가 나면 조직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추경을 세워서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이든 적자가 안 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조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조직위원회 사무실, 그리고 광고 받아서 예를 들면 네이버가 우리가 100억을 후원하겠다. 그럼 그 100억을 돈으로 받은 게 아니고 네이버에 광고해 주는 겁니다.
그 광고 남아있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조주견이 사무실이 구입할 때 76억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은 겁니다. 76억에 우리가 인계를 받고 다음에 우리가 제가 국가로부터 270억 예산을 받아서 훈련원을 만든 겁니다. 동계올림픽의 유산으로 이거를 기려보자. 그때도 국회 가서 제가 진짜 의원님들 엄청 설명했습니다. 정부에 설득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76억 넘겨받고 또 네이버에 남아있는 광고가 한 70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또 안 왔습니다. 또 안 와서 전국체전 한다고 홍보하고 뭐 스포츠클럽 홍보하고 이런 데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150억 되고 뭐 다른데 대한항공 어디 뭐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이게 있는 게 뭐 10몇 억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넘겨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남는 게 한 30억은 조금 안 되고 그런 정도 남아있는데 뭘 더 어떻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재고품을 우리가 구입 가격으로 다 받아준 겁니다. 자원봉사자들 유니폼 이게 이제 뭐 새 걸로 사오는데 너무 커서 못 입거나 작아서 못 입거나 뭐 이런 것들 그걸 다 몇백 벌 우리가 받았어요. 살 때 원가로. 그 조직위원회 직원들한테 다 나눠준 핸드폰 4년씩 쓴 겁니다. 물론 거기에 2년 쓴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깨지고 부서지고 이거 살 때 가격으로 그대로 다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인형 마스코트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또 손님 관람객들 오면 나눠주는 이런 조그만 백 같은 거 또 겨울에 추니까 무릎 덮으라고 만들어놨던 블랭켓 뭐 이런 담요 뭐 하여튼 다 성화봉 다 떠안아서 그걸 우리가 퉁 쳐준 겁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도 못 쓰고 선수촌 창고에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창고에 많이 처박아 놨다는 게 그겁니다.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거기서 가지고 온 거를 시군구, 시도 다 나눠줬어요. 이 관계자들한테 경기단체 연맹. 그리고도 남는 거는 이제 성화봉 일부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체육회 비서실에도 놓고 그래서 외부에 손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기념으로 이게 평창올림픽 상징이다. 이런 하나씩 주고 그렇게 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거 갖다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아주 심플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뭐 안경 찾으러 압수수색으로 왔다는데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선글라스 제가 갖다 쓴 거는 핸드폰 몇 대 하고 성화봉을 좀 몇 개 쓴 게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지금 현재 스키연맹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호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시는데 선수들을 전지훈련도 보내주고 아주 어려서부터 키워줍니다. 이상호 선수도 그 스님이 키운 거예요. 스노볼로. 근데 올림픽 끝나고 달마배라고 하는 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가 세계연맹에서 포인트를 주는 대회예요. 그래서 그 대회에 뭐 선물이 없냐. 그래서 그거 몇 개 보내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심석희 선수가 굉장히 이 성폭력 문제로 그 멘탈이 문제가 생겨서 시합을 못할 정도로 김보람 선수하고 근데 이 두 선수가 다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조계종에서 그 전문 심리치료하는 비구니 스님들 두 분을 모셔서 선수촌에 들여보내서 아이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 다음날 나가서 다 은메달 따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한테 올림픽이 끝나고 한 대씩 드린 겁니다. 그겁니다. 그것이 횡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하여튼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관단 문제가 있는데 참관단은 전에부터 계속 해왔어요. 해왔고 이번에도 장애인 체육회도 하는데 장애인 체육회는 두 파트로 나눠서 했습니다. 한 파트는 항공료까지 다 부담해주는 참관단, 한 파트는 참관단만 운영하는 것.
이거 장애인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다 승인해 준 겁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이 하는데 우리는 항공료는 다 자부담을 시켰어요. 최저비만 우리가 해준 겁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는 올림픽 스타디움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은 차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나가고 어디로 들어가고 뭐 시간은 몇 시간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숙소도 못 얻고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하는데 이번 올림픽 때 정부는 후원금을 단돈 100만 원도 준 적이 없어요. 100만 원도 안 줬습니다. 제가 13억을 모았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 또 이런 여러 기업 또 금융회사 회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13억을 모아서 6억 5천만 원은 선수들 6억 5천만 원은 참관관 이렇게 똑같이 나눈 겁니다. 이 메달을 못 땄어도 모든 지도자들 메달 못 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래도 국가대표로 파리 올림픽까지 왔는데 돌아갈 때 아버님한테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똑같이 나눠준 겁니다. 나머지 6억 5천만 원은 그냥 참관단에 썼어요. 그 호텔비, 숙박비, 경기장 들어가려면 티켓 사야 되고, 응? 이런 뭐 교통비 이런 걸로 이제 다 충당을 했는데 다 시도 시군구 관계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공감을 불러 일으켜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팀이 840개인데 그 중에서 700개가 시군구가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시가 우상혁 선수를 키우고 있는데요. 1년에 전지훈련도 몇 억씩 때려서 보내고 월급도 연봉 몇 억씩 주는데 올림픽 때는 못 오는 거예요. 와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와서 봐야 일이 가는구나. 우리 용인시도 이름이 좀 올라가고 우리 용인의 리퓨테이션도 업그레이드 되고 이걸 투자를 해야 되겠구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자 아닌 분이 5분이 갔습니다. 한 분이 누구냐? 전라북도 고창의 민물장어 조합의 조합장님이에요. 이분들이 올림픽만 되면은 장어를 아시안게임이고 수백 킬로씩 갖다가 잡아서 선수들한테 먹입니다. 또 부탁하면 팩으로도 만들어서 줘요. 조합원을 다 데리고는 못 가도 조합장 한 분은 데리고 가야지 그게.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또 영등포의 힘찬병원 원장님을 행정원장을 모시고 왔는데 이분이 우리 진천 선수촌 병원이 개원할 때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또 웬만한 건 선수촌에서 치료가 되는데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수술. 그럼 또 공짜로도 해주시고 물리치료도 해주시고 그분 데리고 가야죠. 감사를 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 모시고 또 한 사람은 제 운전기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운전기사가 월급은 물론 제가 주지만 1년이면 10만 킬로씩 8년을 다녔어요. 항공비 지간했습니다. 한번 데리고 가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 다음에 조계종 관계자가 2분이 갔어요. 하나는 스님이고 한 분은 스님이고 한 분은 종무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촌에 종교시설이 다 있어요. 교회, 성당, 법당 다 있는데 이 불교는 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선수들 지원도 많이 해요. 이번 올림픽 때도 3천만 원을 내놓으셨어요. 이 법당 관리를 어디서 하냐? 법주사가 합니다. 이 친천이니까 법주사고 그 밑에 말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선수들 지원도 하고 뭐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법당 관리하시는 스님하고 종무원 한 사람 데리고 간 겁니다. 물론 항공료는 다 본인들이 샀습니다. 그거예요. 또 제가 내야 될 거는 다 제가 냈습니다. 그분들이 다니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별도로 1,000만 원을 내서 한 겁니다.
제가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찾아서 은행에 찾아서 갖다 드려서 그걸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이제 그 우리 딸아이 뭐 친구라고 하는 부정 채용량 전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체육회에 생활 훈련 기획관이 있었어요. 여자입니다. 그런데 연봉을 3,500만 원 줬는데 이 친구가 월급이 작다고 나갔어요. 자기는 경북도청 감독을 했을 때 5천만 원씩 받았는데 대한체육회 오면 뭔가 이게 안정적으로 좀 진급도 하고 이럴 텐데 그것도 안 되고 신분도 안 변한다고 나가버렸어요. 1년 반 동안 자리가 비어 있었어. 비어 있었는데 선수촌에서 문제가 좀 생긴 겁니다. 뭐냐? 남자 선수 아이들이 여자 선수 숙소를 들락거리고 거기서 또 시비가 생기고 이래서 그게 이제 언론에 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자를 불러서 인사부장한테 야 생활 훈련 기획관을 뽑지 말고 생활관리관을 뽑자. 이 사감처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연봉 2,500만 원 그리고 국가대표로 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국가대표가 이게 2,500만 원에 와서 여기 일하겠냐 이런 조건으로 다른 사람은 6시에 퇴근인데 여기는 밤 10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 우리 대한체육회 직원으로 한 5년 정도 근무하면 얼마 정도 받냐 이렇게 하니까 한 3,000에서 뭐 3,500 사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급여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해주고 왜냐면은 밤에 기숙사 관리를 안 하면 나이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20대 몇 대 뭐 이런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겠냐. 나이도 좀 있어야지. 그러니까 대표 선수로만 하지 말고 일반 그 경기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물론 여성입니다. 그리고 교원 자격증 있는 사람 또는 학위 소지자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심판 뭐 이렇게 다양하게 폭을 넓혀라. 그러면 좋은 사람이 올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뒤에 뽑아서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선수촌을 한번 가는데 그 경비 책임자가 저한테 오더니 회장님 이 여자 숙소 뒤에다가 펜스를 쳐주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CCTV를 달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 일이요? 그랬더니 애들이 경기장 안으로 일과가 끝나고 저녁에도 경기장 안으로 자꾸 남녀 선수들이 들락거리고 저 산에도 올라가고 이게 좀 관리가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 관리관은 뭐하고 앉았어? 그랬더니 훈련 관리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뽑은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펜스도 치고 돌로 담장도 싸고 CCTV를 사각지다 다 달았어요. 다루고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그때 아주 혼냈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상태가 지속돼서 심석희 사태 선수 같은 그런 일이 또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왜 이걸 7개월 이상 이렇게 방치했냐. 엄청 혼냈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 뒤에 진행 과정은 다 그 절차에 준수하고 우리 직원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인다 매일 이런 것이지 뭐 나온 게 없잖아요.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강조한 게 이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을 준수해라. 두 번째, 불법 금품 수사하지 마라. 세 번째, 과도한 향응 받지 마라. 그 나머지 일은 내가 책임진다. 결국 어차피 일은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은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를 지켜라. 첫째, 문서로 해라. 문서를 도저히 주고받지 못할 때는 이메일을 해라. 이메일이 안 될 때는 녹음해라. 양해를 구하고 녹음해라. 제가 수시로 체크해서 그때 그 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어떻게 해서 가지고 와봐. 그럼 시간대별로 다 나옵니다. 현재까지도. 다 승인받고 한 거예요. 사전, 사후, 정산 다 승인받은 겁니다. 하나같이. 그러니까
잘못을 추궁하려면 그 승인해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딱 부러지게 뭐가 나오지 않잖아요. 샘물처럼 이게 파서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제가 정말로 속이 터지고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하게 되면 저는 딱 세 가지만 해보려고 해요. 첫째 뭐냐? 저는 우리 체육회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조금이나마 좀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리 사회 스포츠에 대해서 편견과 차별이 있어요. 메달 안 따도 된다. 그거 없어도 된다. 이거 서울대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지 말라고 하는 거 똑같아. 그걸 누가 인정합니까? 지금 사회가 다양한 사회가 돼 있는데 그런 다양성이 존중돼야만이 사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현장을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현장을 존중해야 우리 구성원들이 역량이 발휘되고 역동성과 창의가 발현된다. 탑다운 방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가야지. 그리고 우리도 상대를 존중하지만 우리 또한 역시 존중받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겁니다. 인디펜던스. 인테그리티 앤 서비언티. 온전한 자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체육인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환경이. 특히 학교체육 지도자 한 번에 1시간에 3만 원에서 5만 원, 한 번에 3시간,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최저임금도 안 돼요. 생활체육 지도자 20년, 30년 다녀도 호봉이 없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기단체 직원들 현재 국고 보조가 42%에서 48%, 나머지는 연맹에서 못 주면 못 가져가는 겁니다. 월급 반 받고 사는 거예요. 모든 실업팀의 지도자들 그전에는 굉장히 불안정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 방법으로 논의를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국회도 설명드리고 해서 지금은 표준계약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2년 플러스 1년. 조금 안정화됐지만 그러나 급여 수준은 조금 더 올려야 된다. 그리고 국가대표 국가대표 지도자 역시도 사회적 안전망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 시군구 시도 각 경기단체 직원들 표준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잘 사는 시군은 좀 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어디는 뭐 보조금도 받고 못 받고 이런 것들을 좀 균형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시군구 체육회 회장님들 내 돈 내고 봉사합니다. 책임은 다 떠안아요. 그런데 업무를 하는 수당도 없고 월급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이분들 적정한 수당이나 업무 추진비는 줘야 됩니다. 이 애경사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시군구 체육회장님들 하루에 저녁을 4번씩 먹고 다녀요. 경기단체 행사 다니느라고 연말. 이런 구조를 좀 바꿔줘야 된다. 한국체육은 소년체전을 통해서 선수를 발굴해냅니다. 전국체전을 통해서 국가대표를 양성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국제대회에 나가서 말하면 좋은 성과를 내고 이것이 생활체육 붐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시군구 체육회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만이 정말로 바람직한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포츠는 교육입니다. 특히 우리 어린 청소년들의 스포츠를 통해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가리킵니다. 결과에 승복하고 룰을 따르고 상호 협력하고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덕목인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산업이에요. 수백 조의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또 이미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고 인구 감소라든지 여성 노인 요게는 복지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체육 업무가 12개 부처, 3개 청, 15군데 나눠져 있어요. 협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체육 업무를 하나로 모아서 통합 관리해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중복 투자를 피하고 꼭 필요한 것을 더 알로케이션해서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국가스포츠위원회입니다. 현재까지 최근들이 여기에 212만 명이 서명을 했어요. 109분의 국회의원 당선자께서 또 서명을 했습니다. 지난 1월 5일 날 체육인대회를 통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우리 그 요구사항을 보고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한테 문건으로 주셨습니다. 정부를 통해서 뭐라고 줬냐? 첫째, 학교 체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스포츠를 그야말로 정상화하는 거다. 학교 체육 정상화 논의를 해보자. 두 번째, 지역 체육회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이것도 논의하자. 세 번째, 국가스포츠위원회 해보자. 논의하자. 이겁니다. 이거 문서로 왔어요. 그리고 지난 11월 8일 날 국회에서 지역체육회 재정 확보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정말로 대변화를 이룰 수가 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이겁니다. 인테그리티한 서비언트를 확보해서 모두가 다 참여하고 누구로부터 간섭이 없는 그야말로 전문가 프로페셔널한 이 전문가 집단으로 양성하고 키워난 단계별로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단계별로 학교 체육, 생활 체육 다 연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옵티마이즈 최적화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또 우리 있는 레가시를 이용해서 재사용을 하고 스포츠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기후변화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가 종이 안 쓰잖아요.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미 우리가 스포츠맨십을 통해서 사회를 통합한다. 갈등을 해소하고 이견을 서로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고 선수, 지도자 모든 구성원들이 일반 시민의 그제 아마추어 동호인까지 그 환경이 스포츠를 통해서 최적화된 환경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협업입니다. 콜라보레이션. 부족한 것을 서로 메꾼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변화를 주냐? 국가스포츠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대변화를 만든다. 이게 제가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저보고 싸운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은 사실은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회장님 제발 그것만 하지 마세요. 그 소리만 안 하면 근데 이걸 201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미 법도 국민체육진흥법에도 국가스포츠위원회 명시를 했고 시행령 개정까지 돼 있어요. 지금 안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마지막 단계에 온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불가역적인 그런 단계에 들어서면 완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저는 임기 중이라도 청장로, 청년과 장년, 노년이 함께하는 피라미드형의 체육회 구조를 만들고
그야말로 훌륭하고 능력 있는 회장님한테 자리를 넘겨주고 저는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 남은 삶을 정리할 겁니다. 전에도 내가 공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에 제가 기가할 조그마한 거처가 이미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부터 좀 손을 바로 근데 아주 깊은 산속인데 정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가서 경전이나 읽으면서 정말로 그 삶을 정리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갈 수가 없다는 점을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는 요 정도 얘기하고 우리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우리 이제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신 후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SBS 권종호 기자입니다. 그 회장님께서 최근 며칠 전에 모 언론 매체하고 저 인터뷰 중에서요. 예. 사실은 뭐 9월 초쯤에 파리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회장에 출마하지 말라고 압박을 넣으면서 어떤 기업인을 대신 추천했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회장님은 뭐 다른 분을 또 추천했다고 이렇게 뭐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출마하지 말라고 했던 정부 고위자가 누구고, 그다음에 그 정부에서는 어떤 사람, 어떤 기업인을 추천했는지, 그다음에 회장님이 추천한 사람도 누군지 이 과정을 좀 소상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많이 궁금해하실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올림픽 끝나고 와서 그 뭐 3선이다 아니다 뭐 할 때 3선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규정에도 그게 3선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3선을 못하는 규정은 아니다. 공정히 심사를 거치면 된다. 그런데 그분은 2번만 하고 더 이상은 못하는 거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보고를 뭐 여러 군데서 받으셨나 봐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걸 무리하게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이 정관이라든지 규정을 뜯어고치려고 그래서 이렇게 동네가 시끄럽게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딱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게 너무 팽배해지고 사회가 시끄러우니 뭐 회장님 그동안에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하셨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또 일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뭐 난 인간적으로 충분히 대화가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의견 개진은 서로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그래서 뭐 저는 원래가 스포츠 하나로 저는 끝이다. 과거에 뭐 정치도 뭐 국회의원도 해보라고 뭐 전국구 추천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안 했어요. 왜냐? 저는 이 길로 우리 체육인들한테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그건 제가 안 했고 저는 뭐 여기서 아니면 그걸로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면 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얘기가 왔어요. 와서 뭐 저는 뭐 그분도 훌륭하시고 그분은 기업인이고 오너입니다. 근데 뭐 재벌급이지. 그래서 제가 다 좋은데 그분 인품이라든지 뭐 역량 이런 거 다 좋은데 재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왜냐? 여기는 체육회 업무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대한체육회만 있었는데 지금은 생활체육회까지 통합이 돼서 전국 시도 시군 이거 관리가 안 됩니다. 이거 전념해야 됩니다. 첫째, 전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재벌 회장님들 옛날에 모셔봤지만은 이 정치권의 일은 굉장히 또 잘못하면은 힘드시는 거를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서로 주고받고 뭐 여러 차례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역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추천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훌륭한 사람 있으면 추천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2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오늘 그분들 이름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진짜 참말로 죄송한데 아직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 분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뭐 양해를 해주실 것 같아요. 내가 워낙 어르신이라서. 대전 세종 충남부 2027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현재 조직위원장을 하시는 강창희 전 국회의장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육군사관학교 때 운동선수를 하고 축구선수도 하셨고 또 대전 세종에 처음에 이제 여러분 기자님들 다 아시지만 네 분이 시장님 두 분에 도지사 두 분이 하니까 의견 통일하기가 좀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제가 그때 반기문 총장님이나 이 강창희 의장님 같은 이 충청의 어르신들이 하시면 아마 이게 굉장히 원만할 겁니다. 저 그렇게 제의를 했어요. 하고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조직위원장도 가시고 그랬는데 이분을 대한체육회장으로 모시면 누구도 함부로 못할 거다. 장관도 하셨고 영양도 계시고 우리 사회에 정말 어른이시니까 이런 분이 와서 딱 버티고 앉아 계시면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이 미래로 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이분이 스포츠를 통해서 국가에 정말 확실하게 이건 정리를 해주실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분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좀 체육회를 맡아주세요. 물론 선거라는 과정은 있지만은 우리도 의장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박수 칠 겁니다. 저도 앞장서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체육은 단순하게 스포츠만이 아니고 복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산업이고 교육이다. 우리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거버넌스를 갖춰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또 한 분도 있는데 그분도 역량이 아주 훌륭한 분인데 지금 현재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말씀을 안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만 하면은 딱 털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답변이 없고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만나서 얘기를 또 했습니다. 뭔 얘기를 했냐. 그러면 우리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냈으니까 이 공익감사 청구를 정말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달라.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제도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갈등이 다시 유발되지 않도록 이거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국가스포츠위원회 이거를 한번 문서도 우리한테 줬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거를 공표해주면 그 명분으로 내가 떠나도 최근들한테 내가 당당할 수가 있다. 내가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9일 날 이제 아침에 7시 57분 또 10시 58분 59분 3번 전화가 오고 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안 된다고 했고 10일 날 총리실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11일 날은 직무정지하고 12일 날 이제 공정위 심사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11월 26일 날 후보 등록 의사를 표시했는데 28일 날 또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게. 제가 그 고위 관계자들하고 여당의 중진 뭐 인사한테도 이 내용을 아는 분들한테도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가 여기까지 왔고 제가 현재 아까 지금 현재 이 일련의 과정이 제가 말씀드린 게 그대로입니다. 예. 네, 저는 TV조선의 최민식 기자입니다.
그 압수수색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최근 검찰이 진천 선수촌을 압수수색했고 그 혐의는 그 대한체육회가 관리 용역을 맡긴 곳이 이제 회장님의 고교 후배 회사에게 맡기면서 이게 입찰 비리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회장님은 그 고교 후배분을 전혀 모르시는 분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 동문입니다. 동문이고 후배인데 내가 처음 본 게 언제 봤냐면은 그때 진천 선수촌에서 큰 행사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오셨는지 총리께서 오셨는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왔어요. 그때 와서 회장님, 제가 회장님 동문입니다. 제가 몇 해 후배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때 처음 봤고 지금도 1년에 전화통화 안 하는 해가 거의 달 겁니다. 아마 고등학교 동창회 송년 모임 이런 데서는 뭐 간헐적으로 한 두세 번 봤습니다만은 통화도 거의 안 하는 사이예요. 그리고 이미 조사를 뭐 검찰서도 하고 그렇지 검찰이지. 검찰 조사도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해당이 없어요. 저는 피의자도 아니고 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고 직원들이 다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을 한 거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건 그 뒤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저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후배가 이제 말하자면 거기에 들어온 게 아니고 과거에 우리 선수촌장님 모 선수촌장님이 잘 알았던가 봐요. 그 친구하고 또 우리 선수촌장님은 또 뭐 한때 문화부 차관도 가셨었으니까 그분이 야 너 여기도 한번 와서 해봐라.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입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체육회 직원들도 그분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양반이 또 그 청와대 경호실에 아주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체육회 직원들도 전국체전에 대통령이 오시니까 그 다니면서 업무로 협의를 계속 했었답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거기 팀장이고 그 사람도 알았고 선수촌장 그분은 또 경호원들 사교 교관이 있었대요. 응? 그리고 뭐 잘 아는 거야 서로. 그래서 여기를 알게 된 거지.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또 공단에 국민체육공단에 무슨 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또 청와대 경호실에 있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이는 자주들 만났던가 봐요. 나는 몰랐는데 그겁니다. 그러면 체육회랑 어쨌든 간에 그분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난 모르지. 그건 그 사람들한테 물어요. 그건 내가 답변할 일이 아니에요. 예, 저쪽에. 네, 저 채널A 김호영 기자입니다. 예. 저는 사실 오늘 들으면서 놀랐던 게 조금 현실 인식이 저희들이랑 회장님이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직무정지가 되신 상황이잖아요. 당선이 되셔도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 형의 일정 수준 확정이 되면 직을 잃으실 수도 있고 직무정지가 뭐 이어질 수도 있고 그것도 법적 다툼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회장직에서 내려오시게 된다면 사실 이 조직, 이 단체 자체가 사실 또 혼란에 빠지는 건데 그럼에도 왜 다시 하려고 하시는지가 궁금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진천 선수촌 문제 등 사실 국가 보조금이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회장님 한 분 때문에 사실 대한체육회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서 반성하는 모습도 없는 기자회견을 하실 수 있는지 그 점을 질문드립니다. 내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방금 선수촌의 국가 보조금 문제인데 보조금이 지금 아닙니다. 죄명이 바뀌었어요. 조사를 통해서 불법 보조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조사를 통해서 그 불법 보조금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지금은 뭐냐? 선수촌장 직무에 대해서 업무를 방해했다. 이겁니다. 선수촌장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정을 내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직무정지 말씀을 드릴게요. 직무정지는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선출직이에요. 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임명권자가 저는 체육위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하려면 대의원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됩니다.
총회 결의를 받아야 되고 총회에 그런 안건이 올라가려면 제가 확실하게 법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되고 재판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적시한 것은 의심된답니다. 의심이 된다.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 원칙에 있어요. 확정이 돼야 벌을 받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보인다? 보이는 게 지금 8번을 했는데 그걸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법원에서 판단을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딱 찍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실익이 없답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내가 요구하시면 보내드릴 테니까 그 법원의 판단이면 실익이 없답니다. 한마디로 가볍게 얘기하면 실익이 없다. 이거를 판단을 해봐야 큰 뭐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제가 직무정지를 회장에 출마하기 때문에 직무정지를 제가 요청을 했잖아요. 27일 날. 그러니까 판단을 하든 안 하든 똑같다 이겁니다. 직무정지를 하니까.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선이 되면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안이에요. 별개의 사안이고 또 저는 현재 아유시원의 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냐. 반드시 이거는 판단을 해달라. 반드시 판단을 해달라. 그래서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판단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달리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만이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다.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더 나은 단계로 가야지. 여기에서 그냥 주저앉는 건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까 첫 질문이었는데 한 두 가지 좀 묻고 싶은데요. 예. 그 문체부 관계자, 고위 관계자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가령 문체부가 아니에요. 아까 문체부 고위 관계자 아니 문체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고위 관계자입니까? 뭐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뭐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 문체부가 문체부 아닙니다. 그 문체부와 전혀 상관이 없는 네. 누군가가 고위 관계자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거는 공개할 수 없다. 네, 그는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고. 예. 근데 그 뭐 이전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문체부 쪽에서 이미 내정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따로 어떤 그 모르겠어요. 그분들끼리 그런 무슨 식의 뭐 보도가 예, 그러니까 된 것을 붙여졌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하고도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는 뭐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 아까 그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11월 9일날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회장님 그냥 웬만하면 그냥 손 털고 나오시죠. 지금 팀이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뭔 팀인데 한 팀은 저를 조지는 팀, 우리 속된 말로. 한 팀은 체육회 내부를 이렇게 뭐 하는 팀, 한 팀은 뭐 선거 준비를 하는 팀. 이 3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만 푸시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뭔 얘기를 있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한 복수의 채널입니다. 저한테 온 것도 한 2, 3개 채널인데 사람은 동일하고 뭐 아주 뭐 굉장히 하여튼 뭐 문체부는 아닙니다. 아, 문체부는 아니고 예. 어떤 의미에서는 뭐 정부 부처 관계자일 수도 있지만 예. 아니면 저 회장님이 잘 아는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어떤 여당 쪽 뭐 그런 분들 어쨌든 뭐 굉장히 하여튼 뭐 그것이 꼭 정부 관계자고 실제적으로 어떤 그 체육회와 어떤 뭐 행정적으로 뭐 관리 감독 뭐 차원에서 어떤 관련이 있는 그런 부처의 사람은 아닌가요? 직접 저하고 대면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니에요. 그 자기들끼리는 뭔 얘기를 주고받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어간에 사실은 저희가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예. 정부 고위 관계자라는 것은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다 아니면 뭐 정치권의 하여튼 뭐 어쨌든 뭐 하여튼 이분은 관료입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그 고위직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만 예. 또 하나 질문은 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실은 판단이 아니라 유보한 거고 예, 예. 판단은 없었다 말씀하셨고요. 예, 예.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 사실 좀 저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뭐 이 회견 끝나면 예, 그건 제가 근데 변호인하고 또 상의를 해가지고 그 아니, 필요한 말씀을 부분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는-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내가 보내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공개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IOC 위원 임기 관련 예, 예, 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회장님 그 나이상 내년 말에 12월 31일 날 일단 그 임기가 종료되고 예, 지금 현재 구정으로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물론 뭐 당선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그 IOC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IOC에 문의를 해봤어요. 지난번 그 집행위원회에서는 그게 이제 추천이 되지 않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그 IOC 입장은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 않았다. 예, 예. 검토를 하지 않았다 그러고 일단 당선이 되면 내년 말까지는 검토가 대상이다. 예.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IOC는 이제 카테고리가 3개 있습니다. 그 이제 말하면 NOC 체육회 회장 자격으로 하는 사람이 15명인데 항상 실제는 10명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206개 나라에서 한 8명, 9명 정도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연맹 회장 자리가 15있고 개인이 70명인데 현재는 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되면 항상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저는 카테고리가 NOC입니다. 대한체육회 회장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개인 자격으로 바꾸어서 말하자면은 연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격을 바꿔야 되고 연장을 해야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할 일은 없으니까 저는 하면은 NOC 자격으로 연장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NOC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으로 연장할 수 있는 TO가 3개가 현재 있습니다. 현재 3자리가 있어요. 내년이 되면 3개가 더 생깁니다. 그래 6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룸은 있습니다. 룸은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신청을 해야 되냐? 25년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나이상. 제 생일이 내년도 1월 3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내년에 입의에 이제 내년 봄쯤, 내년 한 5월쯤에서 후보 추천위원회 내면은 후보 추천에서 심사해서 입의로 넘기면 입의가 전번 그때 11월 달쯤 그때 이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투표는 어디서 하냐? 2026년 코티나 밀라노 동계 올림픽 때 이제 최종 투표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입의가 통과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할 거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이 아시아에 아시아 존에 거의가 이제 나갔어요. 이 IOC들이 거의 나가고 내년에 또 나가시고 하면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가능성이 있고 현재 제가 코테나 밀라노 유산과 지속 가능성 워킹그룹에 제가 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올림픽이 잘 성공적으로 끝나면 뭐 그런 거에 대한 리워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번에 그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은 조금 뭔가 이게 좀 미스컨셉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뉴스 보도를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기자한테 정부 쪽에서 내정한 후보가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 정부라고 하는 게 정부라는 게 문광부가 아니고 고위입니다. 근데 고위 관계자인데 그분을 정부가 내정했다고 그분이 어떤 그 의견을 전달했다고 그것을 정부가 내정한 후보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일치성, 그러니까 정합성을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그렇게 그분의 그 개인적으로 알던 어떤 관계든 만나서 의견을 변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부의 공적인 어떤 결정에 그게 제가 내정됐다고 표현하시면 그 얘기를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한
복수가 아니고 새 채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그 횟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횟수도 있지만 그 의미, 그 내용,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가 저는 정부가 내정했다고 그렇게 발언을 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과연 그것을 그렇게 내정했다. 상대로 그러니까 이제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어떤 정확성을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내정을 했다라고 하기보다도 그분들끼리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은 그러니까 그건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 정도 자리에 있는 분, 또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그렇다면 되게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정부가 내정한 후보가 있다를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리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조금 뭐랄까요? 조금 주관적인 해석을 너무 객관화시켜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신 것 아니냐? 뭐 그런 제가 좀 그거는 제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주셔도 될 겁니다. 예. 네, 연합뉴스TV 김정렬입니다. 체육회 노조에서도 회장님, 사장님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저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생각을 쓰는데 우리 직원들 입장도 내가 100% 이해를 해요. 몇 번 얘기했지만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 하느라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갔다 와서 정말로 144명이라는 최소의 인원이 가서 메달을 32개나 따고 왔는데 격려나 칭찬을 고사하고 아주 질타를 정말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문광부의 감사, 국회에서 청문회, 국정감사, 총리실, 경찰, 검찰, 감사원 이게 자료를 한 10년치도 요구해요. 국회는. 그러면 이게 우리 부서에 인원이 부장 빼고 나면 2명, 3명인데 감당이 안 돼요. 여기서 가지고 저거다 막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에 입원한 친구도 있어요. 지금도 정신병원에 멘붕이 걸리고 그러니까 회장님 성과도 있고 고생도 하셨는데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우리가 죽겠죠. 이 얘기합니다. 나는 100%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예, 경향신문 김세훈입니다. 이 회장께서 정치력이나 자금 동원력이나 이런 거 뛰어나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사실 잘못한 게 별로 없다. 털어도 나오는 게 없다. 근데 왜 국가가 이렇게 나서서 압박을 할까요? 그리고 정부 최고위층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다른 자리까지 제의하면서 회유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바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최근 한 1, 2년간의 정부의 반응을 보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내가 나가려고도 했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스포츠위원회 국가스포츠위원회를 발족하시려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정부 문체부하고 특히 많은 좀 트러블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정치적으로 이 회장께서는 야당 여당 다 두루두루 다 괜찮은 로비력을 갖고 계신 것도 아는데 그게 이 정권에 찍힌 건가요? 철새처럼? 아니면 정말 전혀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심증은 가지만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언이라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회에 가서 예산을 딴다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하면 해주면 좋은데 합리적인 건 해줘야 맞는 건데 안 해주니까 국회 가서 의원님들한테 설득하고 총리실 가고 대통령실 가고 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정관계장 같은 거 보통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한 2년씩도 끌어요. 응? 근데 그럼 2년 끌어서면 끝까지 해주기 반대 해줘요 또. 스위스 로잔 사무실 예산 우리가 다 받았었잖아요. 그러면 예산 빨리 줘야 준비를 하는데
예산 마지막 집행 마지막 날 저녁 7시에 줍니다. 그럼 이제 그거 처리하기도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그래서 현장을 좀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말대 주중대에 하지 마라. 주말에만 해라. 그 불가능합니다. 지도자들은 그럼 주말도 없이 매일 시합만 하고 평상시에는 훈련하고 주말에는 시합을 그건 또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또 최저학력제 도입. 국민학생은 100명이면 50등, 중학교 40등, 고등학교 30등. 그 안에 못 들으면 시합 못 나간다. 이거 현실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유비지 같은 애들 고등학교 안 가잖아요. 이런 거 수업 일수를 자꾸 확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현장이 안 맞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끝까지 합니다. 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지방으로 예산 곧바로 준다? 이제 두고 보세요. 못합니다 저거.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정산이 안 돼요. 그리고 매칭을 해야 되는데 시골에 돈이 없어요 시도가. 이건 이제 다시 또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반기는 넘어가고 하반기에 오면은 이제 연말 안에 이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주 복잡해집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청년 일자리, 시도, 시군구 또 경기단체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행정학회하고 용역을 했어요. 했더니 시군구는 한 2명, 시도체육회는 7.6명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서 인원을 좀 더 주세요. 해가지고 정말로 가서 발이 진짜 손이 되도록 빌어가지고 186명의 TO를 받았어요. 2022년에 186명을 받았는데 어떤 조건으로 받느냐. 일단 청년 일자리를 하자. 그리고 국가가 100만 원씩 줄 테니까 지역도 100만 원씩 대라. 그래서 일단 200만 원 주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6명을 받아가지고 시군구체육회, 시도체육회, 경기단체에 이제 문서를 줬어요. 우리가 국가가 100만 원 주니까 당신들이 100만 원 보태서 청년 일자리를 좀 쓰자. 이렇게 줬더니 난 이게 부족할 줄 알았어요. 부족할 줄 알았는데 100명을 못 채웠어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이게 예산이 불용이 되는 겁니다. 그 불용이 되면 3년간 이 사업을 못 해요. 그래 봤더니 이제 시군에서 예를 들자면은 시군에 2명을 주면 200만 원은 시군이 내고 200만 원 이제 국가가 주는데 그럼 2,400에서 4,800명이 되는 만 원이 되는 건데 시군에서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우리 2명 필요 없으니까 그냥 1명만 주고 우리는 2,400만 원 안 낼게요 이렇게 해요. 돈 2천만 원도 그런데 시도가 20억, 30억씩 매칭 못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수도 줄어들고 지방세도 줄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절대 못합니다. 지금 420억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도에 평균 25억에서 30억씩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전라북도 가서 정부가 30억 줄 테니까 너네도 30억 보태서 60억을 체육회 써라. 못합니다. 그럼 예산은 나와 있고 이제 하반기 되면 이제 못하니까 또 우리한테 이제 줄 겁니다. 두고 보세요. 옛날 2016년에도 그렇게 했다가 다시 돌렸어요. 저기 한 분 계시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제가 또 어디를 너무 시간 관계상 딱 한 번만 더 아니 저하고 요 우리 전영지 기자님하고 두 분만 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좀 양해해 주세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오늘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수사기관이랑 입장이 너무 달라서 무혐의를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년에 이제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고 당선이 되셨는데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기소를 하면 받아야죠. 그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소명을 해야지. 그럼 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그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모르는 일이 발생될 수 없잖아요. 산속에 말하자면 타인은 속일 수가 있어도 내가 나는 못 속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잘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령 국무조정실 발표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냥 회장님께서 그 정도로 채용 청탁 그러니까 아까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지켜보세요. 그건 아예 팩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거는 수사기관이 그럼 틀린 건가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쪽에서는 아직 조사가 다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라 이 소리입니다. 예.
추가적인 건데. 예. 어쨌든 그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아마 조만간에 될 거로 저는 봐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이거는 꼭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수사기가 수사기관. 이거 심플한 거예요. 아니 진짜 간단한 내용이 하여튼. 또 직무 정지. 글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하셨으니까 이제 구반 좀 하시고 지켜봅시다 이거. 예, 우리 전영식 기자님. 예. 네, 세 번째 도전이시고, 예. 네, 뭐 시도체육회나 시공고까지 뭐 20번이나 도셨고, 네, 선거를 누구보다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이 전문가일 거라고, 선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지금 나오는 어떤 후보보다도 전문가이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번 선거의 판세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번에도 어차피 회장은 이기용 회장님이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우리 최규인들이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코멘트하는 건 좀 부적절하고, 저는 저의 입장 아까 말씀드렸던 왜 다시 하게 되는지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책임들이 저기 판단을 잘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 정도 하셨으면은 물어보실 거 어느 정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바쁘신데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 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또 관계자분들한테 염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또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또 이야기를 제가 또 하고, 또 체육회장으로 만약에 당선돼서 이 자리에 또 쓰게 되면은 하여튼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최선을 다하고, 다만 저는 어떤 경우에도 사심이 없다, 이 얘기는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